옛부터 강대국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탈레반의 손에 점령당했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전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점령 후 일주일 뒤 탈레반의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가 한국 방송국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무장단체임에도 꽤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엘리트급 교육을 받은 석박사급 인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프간을 운영할 만한 조직체계를 갖춘 모양입니다. 한국에게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은 속전속결로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20년 동안 미국이 장악한 아프간을 재탈환했습니다. 1994년 아프간 남부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들만의 목표가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을 함락시킨 직후 법률, 종교,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새 정부의 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틀은 서구에서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을 망상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탈레반이 갖춰지지 않은 정부 조직 중 대외 홍보창고인 문화위원회를 내세워 한국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였던 압둘 카이르 발키가 연합뉴스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 것인데요. 이 문자 메시지에서 그는 자신을 다른 나라 정부의 공보문화부 역할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밝힌 희망은 우리 탈레반은 한국으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정부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1996년 라바니 정부를 무너뜨리고 5년 동안 사용했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라는 국호를 사용했는데요.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이 발키라는 인물은 지난 17일 탈레반의 무자히드 대변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 때 바로 옆에 동석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꽤나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프간 국민은 이제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했죠. 특히 그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정부와의 경제 교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등 전자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아프간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며 감언이설을 내놨는데요. 인터뷰 말미에서 그는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희망까지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 지도자와 경영인을 만나 경제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강력히 바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발키의 이 발언은 거짓이 아닙니다. CNN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묻힌 철, 구리, 금 등 광물을 비롯해 히토리와 충전용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등 전체 매장량 가치가 무려 117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IT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매장량이 최대 3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탈레반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도 이 히토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매장량의 35%, 채굴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에 3,500조 원 히토류가 탐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채굴해 중국이 소유한다면 첨단 IT 시대에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쨌든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히토류와 리튬을 미끼로 한국 정부에게 경제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많은 네티즌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경제협력 요청은 자국에 파병됐던 여타 다른 국가들과 한국은 파병 전과 파병 후 현저히 다른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 부대가 대표적인데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이란을 사이에 두고 국경도 접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를 각각 침공합니다. 당시 9.11로 인해 바닥을 쓸고 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9.11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했죠. 그러다 좀 더 가열찬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02년 1월 한국이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을 즈음 미국은 작정한 듯 이라크, 이란, 북한을 세계 악의 축으로 발표합니다. 이들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천명하면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을 부추겼었죠. 결국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꼭 한국 정부에게 파병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싶어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이 거의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라크에도 파병을 결정합니다. 우선 이라크에 파병된 부대는 자이툰 부대인데요.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명분은 이라크 재건 사업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를 재건하자는 것이었죠. 이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23일 평화 유지 및 재건을 목표로 자이툰 부대를 창설해 8,000명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파병합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정부는 이라크 재건 사업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내심 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기를 바랬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에는 전투력을 차곡차곡 축적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라크에서 가장 접전지로 꼽히던 이라크 북중부를 한국이 담당해 준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큰 짐을 덜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고한 장병 수천 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며 북부 아르빌로 파병한 겁니다. 자이툰은 아랍어로 올리브를 의미하며 올리브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에 평화를 안착시켰습니다. 원래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된 이 자이툰 부대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을 리는 만무했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폐허가 된 원인이 미국인데 미국의 우방국이 온다면 똑같이 폐허를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달랐습니다. 아르빌 지역에서 민간 지원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주민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고 서서히 친구로 만들어갔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한 일은 큰 일은 아닙니다. 마을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나눠주었고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고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이툰 부대원들이 기타 다른 국가들의 파병군들과 달랐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예의를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지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줄 때 또는 현지 주민들에게 어떤 물품을 나눠줄 때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꼭 손을 잡아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껌을 던져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땅바닥에서 주워야 했는데 이것은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이툰 부대는 최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우리는 보건소를 짓고 병원을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각종 과일 등을 들고 와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수도가 없어 물을 길어다 쓰는 이들을 위해 상하수도를 만들고 댐까지 건설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라크도 미국도 이 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부담했죠. 이 과정에서 물론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에 퍼주냐는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죠. 게릴라전을 주로 펼치는 이라크 저항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과 파병군 간의 갈등이 있어야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데 자이툰 부대와 주민들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 도저히 설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안정화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자 이라크 전역에서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번화한 도시로 변모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경제 부흥의 상징이라는 각종 무역 박람회를 비롯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발전소 및 정유공장이 들어서고 아르빌 부동산은 5년 만에 30배 올랐다고 하죠.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은 이러한 자이툰 부대의 활약에 우리 쿠르드족의 유일한 친구는 산이었는데 이제 자이툰 부대라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며 자이툰은 파병부대가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족이라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리 잡은 아르빌에 감사함을 느낀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에게 13조 원짜리 재건 사업을 몰아주게 됩니다.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지역을 완벽히 변모시킨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보면서 한국군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아프간에 매장된 히토류나 리튬 같은 자원까지 한국이 개발해 준다면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굳이 이라크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 파병부대는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에 총 5개의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파르완 주의 지방 재건팀을 파견해 학교, 보건소 등을 건설하고 각종 물품을 지원해왔고 병원 및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했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아프간에 파견한 인원만 군인 및 민간인을 합쳐 연인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전쟁 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이 바로 아프간인데요.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부터 한국은 해군 해성부대와 공군 청마부대를 파병해 2003년까지 군수물자, 건축자재, 병력 등의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의료지원부대인 동의부대 및 건설공사를 지원한 다산부대는 2002년 2월과 2003년 2월에 추가로 파병되어 2007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었죠. 아프간에서는 카르자이 정부가 탄생한 이후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는 인도주의적 활동도 함께 펼쳤는데요. 동의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한국병원에서 아프간 민간인들도 진료했고 다산부대는 기지 주변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한 후 아프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재건팀 PRT 참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있습니다. 초기에는 파병된 군인들이 재건에 참여했으나 2007년 철수 이후에는 민간 주도의 한국지방재건팀이 꾸려져서 2014년까지 4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이들의 호송과 경호 및 경비를 위한 오신호 부대도 이때 함께 파병됐습니다. 한국지방재건팀은 학교, 보건소를 세우고 교육문화센터와 시범농장, 경찰훈련센터,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는데 특히 병원과 직업훈련원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총 16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직업훈련원에서는 439명이 졸업해 92%가 취업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병원의 경우 다음날 진료를 받기 위해 전날 저녁 8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일부 불량 조직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한 탈레반이 한국 정부에게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아마 한국인이 가진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당하면서도 주민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고 기술력 하나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에게 탈레반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